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부탁합니다. 예, 우리 경북의대 의학과 본과 3학년 학생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동초사 제2기 5차 워크숍이 됩니다. 동초사 2기는 4월부터 시작해가 5월 달이 되는데 벌써 5차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남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이 최종 워크숍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정례 발표 두 분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한 분이 우리 이종원 선생님이 추천을 했는데 타코집에 거기에 쳤었는데 거기에도 혹시 또 좋은 자리 있으면 한번 또 추천을 올려봅시다. 그래서 그 자리 좋은 자리 보고 거기에서 마치고 그러니까 7시에 하니까 7시부터 8시까지 하고 8시에는 바로 실습 없이 바로 그 회식장소로 이동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이 2017년 5월 16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이 굉장히 좀 나한테는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5년 전에 2012년 5월 16일 날 제가 그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초음파 이메일로 보내는 소식지를 발간해 가지고 5주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이제 화요일 날 발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주년이 돼서 어제 저녁에 제가 5주년 기념사를 썼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이종원 쌤도 읽어보셨어요? 네. 뭐가 제일 좀 인상 깊었어요? 그 글 중에서? 5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신 점이 선생님께서 훌륭하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점이 어떤 점이 있어요? 가장 그래도 생각이 나. 그건 정답이 없으니까 본인 느끼는. 저희뿐만 동초사뿐만 아니라 뭐 용초사라던가 다른 모임 계속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뭔가 초음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또 이렇게 많은 모임을 하고 계셔가지고 생각이 컸습니다. 그랬어요. 그거는 보셨어요? 봤어요? 자세히는 안 자세히 안 봤어요. 나는 그걸 쓰면서 이렇게 좀 내 인생, 초음파 인생에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12시부터 써가지고 다 쓰니까 2시가 됐어요. 근데 제일 내가 쓰면서 가슴이 와닿는 것이 사람이 이제 내 경우에는 초음파를 공부하니까 초음파의 대가하고 참 알고 지내고 그 선생님하고 좀 뭐랄까 할까 참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하지요. 원래 모든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은 조코비치나 페더러하고 사귀고 싶을 거고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뛰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고 그 사람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하는 종목하고 같이 시합을 하든지 그 사람하고 같이 같은 장에 서야 되죠. 그렇죠. 가령 조코비치하고 페더러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윈블던에서 조코비치하고 1라운드라도 붙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조코비치나 페더러가 나를 인정해 주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되죠. 축구 선수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윈블던에 월드컵에서 나가서 시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영국의 프리미엄 리그에서 선수로 뛰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이제 초음파를 배우고 공부해가 우리나라 초음파의 대가인 그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아무리 인사해도 그 선생님 나를 모르죠.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정례를 토의를 올리니까 비로소 선생님이 나를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하고 만나거나 유명한 사람하고 만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했는 노력했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패션 디자인에 유명한 일본의 겐조가 있죠. 겐조, 패션 디자인. 원래 겐조가 이 일본에 있다가 아마 야쿠자, 확실한 거는 나도 모르는데 이야기는 들었는데 야쿠자 여자를 건드려가지고 일본에서 살기가 곤란해가지고 영국으로 프랑스 파리로 도망쳤는 모양이래. 그래서 파리에 가니까 겐조는 뭐 불어도 잘 몰랐대요. 그래서 뭐 이제 패션의 생로랭가에 가가 그 유명한 패션 거기 가가 인사하면서 나는 일본에서 왔는 겐조인데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모르죠. 누가 동양에서 온 사람. 그러면 겐조를 뭐 내놨냐면 자기가 그런 스타일북 있죠. 스타일북. 그림들, 디자이너, 옷 같은 스타일북을 딱 내놓고 이게 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더니 주인이 뭐라 하겠어요. 내일부터 출근해. 그렇죠. 자기의 성과를 내놓으면 그 사람한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자기가 했는 걸 내놓으면 바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분야를 하더라도 대가하고 만나거나 내가 그 사람하고 참 뭔가 인간적 관계를 가지려면 골프 쳐도 소용없고 술 사줘도 소용없고 선물 사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 사람과 내하고 공통인 그 토픽에 내 성과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대가는 딱 보여주면 되면 다 알죠. 예, 딱 보면 다 아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학생. 세상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내가 코멘트 해줄게요. 자, 지봉. 네, 여기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초사 제2기 5차 워크샵 최장 초음파 발표를 맡은 이종현입니다. 저는 오늘 최장 초음파 검사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췌장 병변에 놓치기 쉬운 부위를 볼 텐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췌장의 모습을 보면 이쪽이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헤드, 넥, 바디, 프록시멀 테일, 디스탈 테일이 됩니다. 이 중에서 놓치기 쉬운 부위는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와 디스탈 테일이 되고 프록시멀 테일은 다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해서 병변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췌장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알아둬야 될 포인트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췌장은 체부, 두부, 미부로 나누어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체부는 에올타, SMA, 그리고 스플래닉 베인을 기준으로 찾게 되는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에올타, SMA, 그리고 스플래닉 베인을 기준으로 췌장의 바디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두부, 헤드는 문맥의 종단상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 그 헤드의 종단상이 관찰이 되게 되는데 문맥이라면 이쪽 코타일 베인을 기준으로 종단상으로 프로브를 갖다 댄 후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헤드의 종단상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테일, 미부는 우하측 와위에서 경비적 어프로치를 한다.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투스 자세에서 트랜스 스플래닉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테일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좌늑골 구막, 레프트 서코스탈 알치를 통해서 횡단 주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테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방법이 있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화부 횡단상으로 췌장 전체를 관찰한 모습인데요. 하나하나 주요 구조물들을 살펴보면 벌테브랄 바디, 에올타, IVC, SMA, 스플래닉 베인, 그다음에 SNV 이렇게 되고 이쪽이 헤드, 넥, 바디, 테일이 희미하게 보이고 SNV 밑으로 이렇게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까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 두부암을 예를 들어서 왜 3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관찰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거 먼저 이 왼쪽 그림을 먼저 보면 두부의 횡단상입니다. 보면 이쪽에
두부 운시네이트 프로세스 쪽에 약 1.8cm 크기의 저있고 종괴가 보이고 있는데 체부의 횡단상에서는 전혀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체부만 관찰하고 두부를 놓쳤을 때는 이렇게 병변을 놓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 또 이제 병변을 놓칠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위 장관 쪽에 가스가 차일 경우 이 섀도우에 의해서 병변이 가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탐촉자가 압박에 의해서 소화관 가스를 제거하여 병변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브 자체로 이 위장관을 누르게 되면 전벽과 후벽이 만나게 되고 이러면 가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병변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프로브 자체로 소화관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시키게 되면 그 섀도우에 가려지지 않고 병변을 또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실제 사진을 통해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봤던 그 심화부 횡단상과 같은 모습인데요. 이쪽이 스플래닉 베인이 있고 SMV가 있고 이쪽이 이제 판크리아스의 실질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이쪽 스토막에 있는 가스축 가스에 의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때 탐촉자 압박법에 의해서 췌장을 관찰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 췌장 실질이 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이제 체부, 두부, 미부 이렇게 나눠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체부를 관찰하는 법을 보겠습니다. 체부 관찰을 할 때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혈관은 스플래닉 베인입니다. 이쪽이 에올타, SMA 그 위로 스플래닉 베인이 주행하게 되고, 이 스플래닉 베인을 기준으로 복측 배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판크리아스 바디의 실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의 경우에는 이 전복벽 바로 밑에 췌장의 실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스플래닉 베인이고 SMV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섀도우에 가려져서 실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마른 사람에 비해서 췌장 실질이 좀 더 깊숙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게 지금 스토막의 가스축 가스에 의해서 약간 실질이 잘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 주위의 팻 조직에 의해서도 좀 가려지기도 합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 실질과 주위 조직의 에코가 등에코인 경우에는 또 췌장의 실질을 잘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의 경우 췌장을 찾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인의 췌장 체부를 관찰할 때는 먼저 심화부 횡단상으로 관찰해서 이 간의 좌엽의 레프트 라테랄 마진을 찾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트랜스버스 콜론의 하우스트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프로브를 내리면,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런 췌장을 관찰하는 그 모습인데요. 여기서도 이 위쪽에 가스축 가스에서 췌장이 잘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탐촉자 압박법을 써주면 췌장의 실질이 좀 더 잘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췌장의 두부 검사법입니다. 먼저 이 모식도를 통해서 위치 관계를 해야 되는데, 췌장 두부를 관찰할 때는 종단상, 횡단상 두 개 다 할 수 있지만 먼저 종단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SMA고요. SMV와 스플래닉 베인이 만나서 포탈 베인이 되고, 앞으로 종단상하고 장축상, 종단상 할 때는 예. 스캔법을 심화부 종단상, 심화부 횡단상이란 말을 하고, 네. 그 이제 장기에 긴 거는 장축상, 단축상. 그게 네. 낫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먼저 이 1번 SMA 레벨에서 관찰을 한 것을 보면 가장 아래쪽에 에올타가 주행하고 SMA 바로 위쪽으로 판크리아스 바디가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좀 더 프로브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포탈 베인이 주행하게 되고, 그것의 복측에는 판크리아스 내, 그리고 배측에는 운시네이트 프로세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프로브를 틸팅하면 IVC가 아래 주행하고 그 위로 판크리아스 헤드 프로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림을 통해서 보면 먼저 1번 레벨, 그러니까 SMA 레벨에서 보면 이게 에올타고요. 그 다음에 SMA, 스플래닉 베인, 그리고 이쪽이 판크리아스 바디가 보이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포탈 베인이 주행하고 복측에는 판크리아스 내, 그리고 배측에는 운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 더 틸팅을 하면 이쪽에 IVC가 주행하고 화살표로 둘러싼 이 부분이 바로 펑크레스 헤드의 프로퍼입니다. 아까 그 1, 2, 3번을 좀 더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그림인데요. 에올타, SMA, 스플래닉 베인, 펑크레스 바디, 포탈 베인, 좀 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포탈 베인, 그다음에 펑크레스 넥, 온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포탈 베인, 펑크레스 넥, 온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보이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만 더 틸팅을 하면 IVC가 아래로 주행하고 그 위로 펑크레스 헤드 프로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췌장 두부를 이번에 횡단상으로 관찰을 해볼 텐데요. 주위 조직을 먼저 보면 이것이 아까 봤듯이 SMV이고 그다음에 스플래닉 베인, SMA, abdominal aorta, IVC가 되고 여기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가스트로디오데널 알터리와 커먼 바일 덕트를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이 펑크레스 헤드가 되겠습니다. 이때 조금 더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온시네이트 프로세스가 이렇게 웨지 쉐입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때 위치 쉐입이 있고 이때 위치 관계를 확인해 보면 SMV가 이렇게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SMA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봤듯이 이쪽이 스플래닉 베인, SMV, 펑크레스 헤드가 보이고 이쪽에 커먼 바일 덕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커먼 바일 덕트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림이고 여기서 조금 더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온시네이트 프로세스가 거기 아니고 밑에. 온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보이고 그다음 이쪽에 SMV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쪽에 온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보이고 거기 아니고 그 밑에. 예, 죄송합니다. 여기 온시네이트 프로세스가 보이고 이게 SMV, 이쪽이 헤드 프로퍼. 이렇게 위치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 미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췌장 미부를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교재에 기재되어 있듯이 심화부 횡단상에서 그냥 아까 봤던 일반적인 그런 모습에서 췌장 미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이 그림 2번처럼 두 측에서 췌장 실질 자체를 음향창으로 하는 다운 더 테일 뷰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환자를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투스 시킨 후에 트랜스 스플래닉하게 췌장 미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랩트 서포스탈 알치에서 췌장 미부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번 방법인데요. 아까 계속 봤던 심화부 횡단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쪽에 스플래닉 베인 있고 SMV가 있고 췌장이 이렇게 온시네이트 프로세스, 헤드, 프로퍼, 바디를 지나서 테일이 좀 다소 희미하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테일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때는 이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면 테일이 이렇게 길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파인 자세에서 본 거고 이 우하측과의 라이트 라테랄 데쿠비투스 자세에서는 잔흑골 공화를 하게 되면 이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길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헤드, 바디, 프록시말 테일, 디스탈 테일까지 비교적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뷰가 이제 좋은 점은 판크레아스가 꼬부라지잖아요. 저 보세요. 네. 여기 내려와가지고 테일이가 그 판크레아스 테일이 그 스프레닉 하일룸 쪽할 때는 꼬부라지거든. 네. 저 뷰에서는 꼬부라지는 부위 보이지 않잖아요. 네. 여기는 꼬부라지는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좀 더 보이는 거죠. 네. 네. 끝. 다음은 다운 더 테일 뷰인데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 있어. 네. 이거는 잘 사용하지 네, 않는 방법이라고 네.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 스플래닉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오른쪽으로 눕게 해서 이렇게 왼쪽에 프로브를 대고 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이 바로 스플린이고 이 부분이 랩트 키드니가 되고 이게 스플래닉 베인이 되고 그 주위로 테일의 실질이 보이고 있습니다. 경비적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비문부, 그러니까 스플린의 하일론 부분에 있는 종괴를 관찰할 때
이 방법을 써야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스플린이고 하일룸 쪽에 이 저에코 상태로 종괴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이렇게 이동성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 관계가 좀 변합니다. 이 부분이 에올타인데 에올타 왼쪽으로 이렇게 췌장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는 이제 왼쪽으로 누웠을 때 췌장도 함께 왼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똑바른 자세로 있을 때는 아까 봤듯이 이쪽에 스플래닛 베인, SMV가 있고 췌장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에올타, IVC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하측 Y로 했을 때는 췌장이 반대로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IVC가 있고 췌장의 헤드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하측 Y에서 췌장 미부를 관찰할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꾹 눌러줘야 좀 잘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축만법이 있는데 음수전과 음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위가 좀 더 내려오면 췌장이 가려지는 부분도 적어지고, 그리고 이 물 자체가 음양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췌장 관찰이 좀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용 전이기 때문에 췌장 실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음용 후에 관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일 부분이 비교적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설명도 잘하고 또 미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내가 뭐 코멘트나 지적할 거는 없고,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아까 그랬죠. 심하부 장축상이 아니고 네. 종단사, 네. 심하부 횡단사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장기를 말할 때는 그렇게 췌장, 췌부, 장축상, 췌장, 췌부, 단축상, 종단사예요. 네. 장축, 단축. 네. 장기를 말할 때는 장축, 단축. 스캔 방향을 말할 때는 종단상, 횡단상. 그렇게 쓰는 게 이제 혼동이 안 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말도 차분하고 잘했는데 약간 말에 좀 인토네이션하고 조금 다이나믹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이 계속 모노토너스하게 하면 안 되고, 네. 좀 빨리 할 때는 빨리, 천천히 할 때 천천히,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그렇게 요리해야만이 청중들이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중량을 말할 때는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또 그냥 넘어갈 때는 빨리 진행할 때는 빨리 진행해야 돼요. 그 슬라이드 가지고 앞에 할 때는 슬라이드는 글자를 다 읽는 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선생님이 교수가 가르칠 때 해리스를 그냥 첫 페이지부터 줄줄 읽으면 10분 후에 학생들이 다 자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네. 자꾸 연습하면 아주 훌륭한 강사가 되겠어요. 우리 존파를 전 세계에 전도하는 전도사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더 박수. 다음 잠깐만.